NCS 기반의 병원 서비스 매니저 제28강 병원의 팀 커뮤니케이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맨 마지막 화면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자, 똑같은 화면입니다. 병원에서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팀워크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되지요. 교육훈련의 범주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는 반드시 점검, 평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순서로 여러분이 운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교육훈련에서 여러분이 다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럼 조직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뭘까요? 자, 조직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이 개념을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끼리 정보나 설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으로 보면 우리 직원 전체가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소통활동 모두를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로 보고 우리 이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 하니, 조직 내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병원의 목표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 각 부서, 특히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하고 달리 각각의 업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참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만 갈등을 쉽게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갈등 관리의 역할도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중점적으로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부서 때문이야, 어떤 파트 때문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연계성을 도모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들은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고객의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우리 병원 직원들이 협조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해소, 갈등의 원만한 관리를 위해서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내부 임직원 관계가 잘 설정된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 직원들이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내게 돼요. 우리 병원은 이러한 병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의 표정, 그들의 업무하는 태도를 보고 외부인들이 이 병원은 이러이러한 병원이야, 이러이러한 좋은 면이 있는 병원이야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부서 간의 갈등 관리를 위한 그 조직 내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 관리는 병원 서비스 매니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고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죠.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뭐예요? 병원 내부에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교류되는 커뮤니케이션이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직원들끼리 뭐 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나한테 그 병원 서비스 매니저한테 우리 직원이 이거는 업무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제 의견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이 없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다 중요합니다. 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자, 아시는 것처럼 이거 수평이고 이거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관리자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하면 전부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같이 수평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당연히
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그 우리 병원에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그럼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 상향이든지 하향이든지 전부 문제가 있어요. 하향의 경우에는 일방적이 될 수가 있고 상향의 경우에는 애초의 의도가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다 관리하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보다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직무, 고유 업무에 대한 것은 하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자, 전달을 되는 매체들은 구두로, 서면으로, 그 다음에 뭐 서면으로 주고 그것을 구두로 같이 하는 경우, 혹은 눈으로 보여주는 경우, 뭐 눈짓, 표정 이런 것까지도 전부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피드백을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직이냐를 우리가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평가를 해보는 거죠. 많은 경우 많은 직장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방 커뮤니케이션인 경우가 많죠. 관리자는 이야기하고 직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게끔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내부 직원들에게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관리자들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해요? 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관리자들은 그 중간 관리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 병원의 커뮤니케이션, 즉 조직 문화가 아주 올바르고 행복한 직장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향 커뮤니케이션과 하향 커뮤니케이션, 수평 커뮤니케이션 우리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상향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의견이 상급자에게 전달되는 동안 어떨 우려가 있어요? 달라질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향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를 따라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직원들 간 그 업무, 직무, 고유 업무를 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평적인 자세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아주 중요한 내부 직원에 대한 서비스 관리가 되겠다. 비공식적인 팀 커뮤니케이션 아까 우리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죠? 자,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은 관계 속에서 나와요. 그렇죠?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출근길 퇴근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무라고 하는 긴장을 떨어뜨려 놓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유대감 형성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빨리 전달과 함께 전달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금방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이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뭐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서비스 매니저나 다른 관리자가 직원들하고 이런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단계를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뭐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 병원에서는 미처 몰랐는데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은 A병원, B병원, C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병원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에 병원에서 뭐 있었던 아주 좋은 방법, 좋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에 와서 쏟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든지 공식적인 토론석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이분들하고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발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된, 때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향 전달된 이런 내용들이나 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도 되기 때문에 공식적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루머가 생성되기 쉽죠.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발음이 아니라 죄송해요. 빨리빨리 다른 사람한테 말이 옮겨지고 이렇게 옮겨지고 하다 보면 뭐 그 소문이 난다든지 뭐 이러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한 그룹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절하게 제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 비공식적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따로 이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루머라든지 소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원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간혹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 스파인가요? 묻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보를 걸러줄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어떨까요? 직원들은 자주자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무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은 어때요? 병원이 이직, 전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 조직 전체가 힘을 가지게 돼요.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우리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할 때 이들이 하고 있는 고유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살펴야 되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계속되는 동기부여, 이것이 바로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만족도, 즉 병원 만족도가 높아지려면 요즘 근무 여건, 그다음 고용 형태, 고용 상태,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거는 노무 부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노무 부분의 일들은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행정을 맡아서 하는 원장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하고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떠한 복지를 제공을 하고, 어떠한 근무, 초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감하지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직원들이 이제 또 불만을 갖는 것들에 뭐가 있느냐면, 신입이 들어왔을 때 그 수습 기간을 어떤 병원은 2개월, 어떤 병원은 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습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어떤 때는 70%, 어떤 때는 80%만 받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습 기간이 긴 병원일수록 보면 직원들의 이직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습기간을 두어야 하는가? 수습기간을 두는 직원은 어떠한 직원에 해당하면 수습기간을 둔다. 이 경우에는 수습이 뭐 얼마, 이 경우에는 몇 개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이 좋지. 뭐 수습기간을 일률적으로 4개월, 일률적으로 3개월 이렇게 해놓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월급을 적게 받는구나, 적게 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병원 서비스 매니저는 직원들이 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부여된 동기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의 만족도를 높여서 우리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병원 서비스 매니저의 내부 고객 관리,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병원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인들.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그러니까 각자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소리야, 이런 원장님들도 아직 좀 계시기도 해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하향 전달식 의사소통 위주로 병원이 운영되는 경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직원들 간에 여기에서의 직원 간이라고 하는 것은 A 부서, B 부서를 말해요. 뭐 예를 들어 리셉션 데스크와 뭐 피부 관리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부족하고 또 이것을 조율해야 될 상급자,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병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상급자가 이때 조율을 정확하게 잘 해주지 못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것으로 생긴 업무 갈등이나 직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직원들이 하나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죠. 자, 또 직원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나 의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오던 방식이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대체로 뭐 의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뭐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막 20년 이상씩 근무하고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 새롭게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관성 있게 지침을 제공하거나 정책이나 규약 등이 없는 경우, 이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중요하게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매뉴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직원이 소외되는 경우, 직원 입장에서 하향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들 교재를 통해서 꼼꼼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 병원이 그러지 않도록 그 직원들이 원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데 병원 서비스 매니저가 일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